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상권 232페이지 신월신금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신월은 목기의 절지이며 화기는 병궁에 들어가고 토기는 허약해지며 수기는 점차 왕성해져 간다. 정화는 임수를 기반시켜 생계를 막는 것과 같아서 없는 것이 좋으며 병화 또한 탐압 망화로 좋을 바 없으나 탐압을 풀게 하며 금설쇠광시키는 임수가 있으면 관이 우뚝 선다. 토기가 허약하다 해도 임수를 제압하는 무토는 좋을 바 없으며 간목을 만나면 좋아지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없는 것이 좋으며 기토 역시 기임탁수의 각기합의 기반이 되므로 무기토는 없는 것이 좋다. 신월은 금왕한 계절이므로 경금이 투출하면 신금은 평생 이인자로 불미하지만 경신으로 온 경금이 아니라면 무방하다. 임신월이 가장 길하며 갑진월 또한 길하지만 임수가 있거나 해수가 있어야 한다. 병신월도 길한 바가 있으나 이때 경금은 없어야 하고 임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신월은 흉하지 않으나 자 여기에서 병신월은 정신합이 되기 때문에 이 병신합은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임수가 있고서 이 병화 합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신월은 흉하지 않다. 무토는 임수를 제수하지만 간지상생으로 신금을 생하는 작용을 하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술시의 무토는 임수를 극한다. 그러므로 천간이 어느 지지에 자하고 왔으며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가령 신금이 꺼려하는 계수가 계묘로 왔다면 재물을 생하는 간지상생이므로 해됨이 적으며 그런데 계사로 왔다면 나의 자식이 남편을 데리고 온 것이므로 미운하고 오나 내가 예뻐해야 할 자식이다. 이처럼 모든 간지를 분석해야 육친의 희기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신월신금은 더 이상 신강해질 필요가 없으므로 인수와 비겁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신축이나 신미일은 배성이 모친 노릇 하려는 경우로 참견이 심한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모친의 덕이 없고 일찍 고향을 떠나거나 부부 해로의 문제로 나타난다. 신의 일주, 신묘일주, 신사일주는 배우자 덕이 양호하며 더하여 임수 간목이 있어서 생계를 이루면 분에 총명한 미남 미녀가 되고 정직한 재물이 되므로 허무맹랑한 꿈으로 변질되지 않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가정 위에 헌신하게 된다. 신금은 완성된 보석이므로 잔소리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등의 조언을 거부하며 완성된 성분을 임수에게 전하고 임수는 간목에게 전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정화의 열기를 대기하게 되는데 신미일에 정화가 있으면 부부애로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여자사주 신미일주가 정화가 투출하면 부부애로는 거의 90% 못한다 그래요. 그 다음 무토는 고지식함, 과거로의 회귀, 가업전승이나 고정이 되므로 크게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 신금은 새롭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무토가 비록 정인이라고 하지만 이 무토는 고지식함 과거로의 회귀, 가업전승이니 또한 고정이 되므로 새로운 신사업을 상징하는 신금이기 때문에 이 무토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신금일간이 기토 또한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학문이나 외국어 또는 새롭게 변화하는 정밀 가공, 전자제품, 반도체에 해당하는 신금이므로 기토는 무에 무덕하다. 신금은 구시대의 고리타분한 것을 무척 싫어하고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것들을 좋아하며
호기심, 모험, 스릴, 창작, 연구, 개발, 교육자 등의 성품이 강하다. 만약 임수가 없으면 개수를 쓰기는 하지만 보석의 광채를 가리는 격이므로 성공이 작다. 그리하여 해수가 있기를 더욱 원하므로 배궁일주가 임수이거나 또는 해년생을 반기며, 아니라면 임수세년이나 해년생과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수국이 되면 물이 범람하므로 무토가 필요하지만 간목과 동반하는 것이 의식이 충족되고 작은 부귀를 누릴 수 있다. 형질 변경시키는 화기는 불미하니 반드시 임수가 있어서 금설세광을 하면 수려하다. 자, 명식을 보시자고요. 무오년 경신월 신유일주가 계사시를 만났다. 경신이 간여지동을 해서 겁재격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경신이 간여지동을 하고 신유 또한 간여지동에, 이것은 용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오중정화로 용신을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계수로 용신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보면 연주 무토, 무오로 와서 오하는 무토를 생하고 무토는 경금을 생하는 그러한 상태이고, 또한 사화는 사유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쓸모가 없다. 어찌 됐건 이렇게 왕성한 모든 기운이 금기로 모였다. 자, 이것을 또 억부로 한번 보자고요. 근근 여기에서 재물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물이 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있겠는가. 자, 그래서 근근목을 하는데 두 가지로 여기서 보면 되겠다 그래요. 지지의 근근목은 이 오화가 화극금으로 막는다고 치고, 이 천간, 천간의 금기가 근근목을 하면 개수가 설기로 이 부분을 막아준다고 그래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음실양허하다. 그래서 오중정화로 용신을 해야 할 듯 하지만 이 신금일간 특징이 윤택한 것을 좋아하며 아직 인제 미월에서 막신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화기가 왕성하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이 개수로 용신을 잡는다고 하지만 이 개수가 이미 죽어버렸다. 개사로 와서 이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자식이 되는데, 이 자식이 내 남편 사중병화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여자가 치마만 입었을 뿐이지 남자의 사주이다. 그래서 이게 이 개수 자궁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개수는 자기의 자궁이고 또한 자식이다. 이 자식이 너무 비겁이 태양을 해서 금다 수탁으로 이미 질식돼서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나타남 자체가 죽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인생 무대가 죽어버린 것과 같다. 그러면은 매사 장애들이 많다 그래요. 이 상태가. 이런 사주의 유형을 자매강강이라고 한다. 자, 아까 얘기한 용신을 정하기는 정해야 되는데 어찌 됐건 천간의 설기는 이 개수가 막아줘야 되고, 이 지지에 그것은 오중정화가 막아줘야 된다 그래요. 이 사는 사유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합의된 지지는 쓰지 못한다. 왜냐하면 천간을 설기하거나 제압할 그것이 필요하고, 이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화를 같이 쓴다 그래요. 어떠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용신을 한 글자로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렇지가 않다. 지지는 지지의 용신을 찾고 천간은 천간의 용신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진정한 억구이다. 그래서 운의 대입을 갖다 그렇게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뭐
임오로 오거나 아니면 또 여기에서는 정해로 오거나 또는 병자로 오거나 이때는 좋다 그래요. 근데 병자로 오면은 자오충과 정해로 오면은 해사충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지금 현재는 있다. 그래서 천간용신과 지지용신을 따로 구별을 해야 된다. 특히 이러한 사주에서는 지금 모든 사주의 기운이 금기로 다 모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왕성한 기운은 제어를 해서는 안 되고 순리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개수가 죽어버린 상태거든요, 이게. 어떻게 따지면 용신이 없는 사주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개수를 용신을 잡는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음실양허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용신은 양계가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답답한 사주다. 이러한 사주의 유형을 자매강강이라고 하는데 비경겁은 형제, 자매, 동료, 남편의 첩, 시아버지이고 나의 재물을 겁탈해가는 자로서 일생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비경겁은 같은 동질성의 오행으로 부군의 처와 첩이 되므로 비겁이 과다하면 의처의부하며 의심이 많고 양보심이 없으며 지기를 싫어하고 인색하다. 그러면서도 남편과 자식의 집착이 매우 강하지만 양호한 남편과 자식을 만나지 못하며 돈이 모이지 않는다. 무토는 모친이며 계수가 부친이다. 자왕 모세함으로 당주가 태어나고 산호통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단명하는 모친이 될 것을 상징한다. 부친 또한 금다 수탁함으로 혈액 관련 질병이나 중풍으로 단명, 사별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주는 고아명으로 인덕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시주가 개사이지만 사오는 동기이고 무개는 합의되었는데 이 사주에서는 아버지가 없죠. 지금 현재 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오는 동기다. 이 계사가 사중 무토로 이 무토가 투관이 되었다. 그리고 사오는 동기고 무계합이다. 무토는 어머니이다. 그러면은 어머니인 무토가 생하는 것은 자식이고 목기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무계합으로 계수가 아버지가 된다 그래요. 이처럼 육친이 수많은 변화를 갖다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요. 또한 계수는 아버지이기도 하며 자식이 되는데 질병 체질에 우둔한 자이며 유산 낙태가 있어 보고 혹은 자식 낳기 힘들어 무자식이 될 수 있다. 또는 가슴에 무덤쓰는 자식이 있게 된다. 이 사주의 용신 후보는 오중정화 계수이다. 이처럼 지지와 천간이 용신 후보가 될 때 우선순위는 수출된 천간이 용신이 된다. 특히 태양한 금기를 제어해서는 안 되며 순리적으로 설계해야 하므로 개수가 용시이다. 그런데 비겁태양의 사유합이니 못마땅한 합이며 합하여 귀신이 되므로 남편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많고 남편이 폐제하거나 단명하게 되는데 당주가 고화명으로 과부가 되어야 하니 남편과 해로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 사중병화는 남편이 되는데 이 남편이 자기하고 사유합으로 병신합으로 합을 해서 귀신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남편 덕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이 남편은 병신 합수해서 자식인 개수 하나만 낳아주는 그러한 인연이다. 오히려 남편 자체가 상당히 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경금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사신합을 하고 이 경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 경금이 시아버지다. 그러면은 또한 이 사중에서 경금으로 투출을 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되는데 이 시아버지의 질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또한 이 신금의 경금은 형제인데 신금이 경금을 비록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때는 아니다 그래요. 완전 군급쟁제로 넘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아버지의 덕이 전혀 없고 남편의 덕이 전혀 없고 남편으로 인해서 폐제하고 시아버지로 인해서 폐제하는 그러한 명식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자식 또한
자식을 못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는. 자식을 낳게 되면은 자식이 질병 체질이거나 아니면 불구자이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한 이 개수는 자기의 자궁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궁병, 유방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이 사람은 유방은 상당히 젖가슴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이 상체 비만의 하체는 무척 허약할 것이다. 매사 그냥 건들건들하니 톡 건들면 넘어지는 상. 완전히 이러한 스타일은 삼각형의 스타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상체 비만의 하체는 약하다. 그리고 이 자궁이 이미 이게 금다수탁으로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궁병에 걸릴 자궁암이거나 대장암이거나 내지는 이러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유합은 가족 간의 합이며 사신합은 부부합이 되는데 투출된 경금과 부비합이 되는 신금이 있으므로 첫사랑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거나 또는 당주와 헤어지고 경금을 찾아가 재혼하는 남편이다. 남편도 자체가 이미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남편 사화가 사유합도 하지만 사신합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와 같이 살면 남편이 단명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당주를 과부가 되도록 하는 거기까지의 인연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정은 경금에게 향하지만 사유합으로 어쩔 수 없이 당주와 결혼하는 남자이다. 사대운 기축년은 일지유금의 근국이 이루어짐으로 결혼하고 일남일녀를 낳았고 남편은 시인부전증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혈액투석을 한다고 한다. 당주의 사주가 금다수탁이 되어 개수가 죽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신장질환이 있는 남자와 인연이 된 것이다. 만약 남편이 건강하다면 부부 인연은 끝났을 것이다. 한 자식만 낳았으면 될 것을 두 자식을 낳고 물론 자식이 용신이므로 자식에 집착했겠지만 남편의 사망수는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한 자식 잘못되는 운이 오고 있으니 억지로라도 많이 베풀어야 업장소멸이 된다. 자, 다른 사주를 보시자고요. 경신년 갑신월 신미일주가 기해시를 만났다. 이 사주 역시도 겁재격에 해당이 되는데 아버지 간목은 바람 앞에 등불로서 죽은 목숨이고 다만 이 여자가 자식을 낳고 나서 신미일주가 기해시를 만나 자식을 낳고 나서 이 기회가 자식이 되기 때문에 해중 간목으로 아버지를 다시 살려내고 해미가 합을 해서 묘목을 불러오는 그러한 상이다 그래요. 불러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회시 자식 낳고 좋아진다. 비록 겁탈격에 상당히 흉한 상태이지만 이 기회시를 잘 만나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신미일주로 일지효신살에 기토를 만났으니 남편 덕은 최하이다. 남편 덕은 없다. 다만 자식 덕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신월의 경금투관으로 겁재격이 되는데 이것은 겁탈격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시지해수를 만나 태양한 금기를 설기시켜 주니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일생 길대운을 못 만난다. 미호사진 묘인 축자로 가기 때문에 길대운을 못 만나고 있다. 이 정축대운이 나이 70대인데 길대운을 못 만나고 기묘대운과 무인대운이 있지만 이때는 금목상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으면서도 썩 좋은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시끄럽고 번거로운 일들만 많다 그래요. 더구나 일지효신이 되고 보니 결혼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 명식으로 기토 모친이 귀신이면서도 모친의 육신인 해수가 금기를 설계하고 해묘미 삼합을 이루어 재물이 되어주니 길하여 모친이 떠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해수의 시신작용으로 득자 이후부터 길경사가 생기는 명식이지만 묘한 사주이다.
당주의 모친은 무속인이며 부친은 간목으로 부모 결혼 후 두 딸을 낳은 후 간목 부친은 경신금에게 두뇌를 타격당해 일생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모친이 무속인으로 점사를 보고 돈을 벌어 두 딸을 키웠으며 모친의 육신인 해수가 일생 부친의 뒷바라지를 했다. 32세 신묘년 해묘미 삼합으로 간목의 미토 인묘신을 끌어들였고 묘목과 금목상전의 절신작용으로 부친이 사망하게 되었다. 원래 경인년 사망했어야 맞는 것인데 기토 모친은 자왕 모세하여 자식으로 인해 일평생 노고가 따르는 격이다. 당주는 모친의 유전 인자로 태어났고 모친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당주 역시 두뇌에 문제가 있게 되어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경진대운이 오면 갑경칠살에 두뇌의 타격을 받게 되고 진토용신인 해수와 원진 귀문이 되므로 이때 접신하여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아래 명식은 당주가 결혼하고자 하는 명식이다. 자, 다시 여기에서 이 간목 부친은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딸 둘만 낳아놓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서 일생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모친이 무속인인데 이 기해로 와서 이 해 중에서 간목을 일평생 이 간목, 그러니까 딸만 둘 낳고 정신병원에 간 이 남편을 병실비며 입원비 그리고 남편을 갖다가 간호를 하면서 모든 돈을 다 댔다. 그래서 기해일주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무속인으로 돈을 벌어서 딸들을 둘을 살려내고 아버지를 살려냈는데 이 여자 역시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될 것이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요. 경진대운이 오면 갑경칠살에 두뇌의 타격을 받게 되고 지인토는 용신인 해수와 원진 기운문이 되므로 이때 점신하여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될 것이 정해진 영식이다. 아래 사주는 당주가 결혼하고자 하는 남자 사주인데 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여자하고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여자는 이 해수 관목이 용신인데 이 사람은 정해일주로 태어나서 해가 셋이 있다. 이 사람이 두 개의 정화가 있지만 이때 해가 있고 해중 임수하고 합돼서 끌려가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금수가 용신이다. 그래서 종재격이 되는 그러한 사주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신금과 경신년에 이 해가 용신이 돼서 금수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이러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이게 정말.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인연들이 다들 되는지 지구인 수십억 명 중에서 한 사람의 인연을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지게 된다라는 것이 정말 감탄사밖에는 안 나와요, 이것이. 해월정화에 간목 투간이 없으니 종재관하는 사주이다. 이 경우 일찍 사망하는 형제가 있을 것을 상징하는데 쌍둥이이거나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바다에 떠있는 등대 불빛이며 등촉화 비치미로 구제중생 활인지명으로 낭습증, 조루증에 시달리고 무척이나 예민한 성격이다. 그런데 위의 명식은 금기태양을 설계하는 격이며 금수가 상생하므로 서로 간에 궁합이 잘 어울린다. 특히 신금은 해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여명의 사주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람을 못 만나면 결혼 못하는 처녀 귀신이 될 수 있으며 남명 입장에서도 금수기가 상생하므로 서로에게 좋은 궁합이 형성된다. 노방토 신미와 옥상토 정해가 만나면 같은 토기로서 매우 좋은 궁합이다. 자, 결혼해서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한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